조용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한 식당에 깔끔한 외모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나용수 할아버지는 올해 80세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품격을 느끼게 했죠. 하지만 식당 직원들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네요. 직원이 시큰둥하게 말하며 메뉴판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이었지만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늙은이 혼자? 매상에 도움 안 되겠네. 한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하자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용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지만 물 한 잔도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물 좀 부탁드려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직원은 바쁜 척하며 한참을 기다리게 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금세 물이 나왔는데 유독 나용수 할아버지 테이블만 서비스가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기다렸죠. 8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무시쯤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뭐 드릴까요? 직원이 마지못해 다가와서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용수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차분하게 답했어요. 백반 하나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지만 그 태도에서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백반 하나요. 직원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죠. 어르신은 뭐 싸구려 드셔야죠. 그 말에 점장까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용수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앉아 있었죠. 물 좀 더 주세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직원은 한참 뒤에야 물컵을 가져왔어요. 그마저도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반만 따라서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친절하게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도 수시로 채워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나용수 할아버지 테이블만큼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찬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반찬을 툭 던져놓듯이 내려놓았어요. 이거면 충분하시죠? 직원의 말투에는 존댓말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용수 할아버지는 그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식사를 마쳤어요. 5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는 않았죠.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얼마예요? 정중하게 물었지만 계산하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시큰둥한 태도였어요. 8,000원입니다. 직원이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정확한 금액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후 조용히 식당을 나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할아버지는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 점장 김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잊어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점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태호는 혹시 예약 문의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점심에 식사하신 노인분 기억하십니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태호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네, 혼자 오신 분 말씀이시죠? 무슨 일이시라도
저는 유신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그분이 회장님의 부친이십니다. 김태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신그룹이라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장의 아버지가 오늘 점심에 왔다는 말인가요? 오늘 식당에서의 응대에 대해 회장님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태호의 가슴을 쿵쿵 때렸어요. 본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점심에 혼자 온 그 노인이 바로 유신그룹 회장의 아버지였다니요. 직원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장님께서는 평소 부친께서 외식하실 때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지 늘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비서가 계속 말했죠. 특히 혼자 식사하실 때 불편함은 없으신지 항상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김태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보인 태도가 고스란히 유신그룹 회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 오전에 관련 담당자가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서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태호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직원들을 기다렸어요. 점장님, 어제 그 할아버지 일로 뭔가 연락 왔다면서요?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호는 어제 있었던 전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죠.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설마, 진짜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고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직원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유신그룹 비서실 차장 박민수입니다.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건에 대해 직접 확인차 왔습니다. 박 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김태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의 무시하는 태도, 자신도 함께 웃었던 일, 그리고 나용수 할아버지가 받았던 차별적인 대우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회장님 부친께서는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박 차장이 설명했어요. 화려한 옷차림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항상 서민들과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김태호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리고 이 건물 소유주인 유신재단 측에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태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유신재단 소유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김태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유신재단 측에서 식당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본 재단은 어르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업장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공문에는 명확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계약 만료일은 일주일 후로 하며 그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니요. 직원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는 당황했어요. 점장님,
이거 진짜예요? 우리 다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한 직원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김태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 정말 그냥 평범한 어르신 아니셨구나.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사실 직원들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나용수 할아버지의 조용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잖아요. 막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요? 김태호는 그제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진짜 잘못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드리러 가면 안 될까요? 한 직원이 제안했지만 김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태호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직원들은 하나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식당은 점점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이어온 식당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후 김태호는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모두 떠났고 혼자 남은 그는 텅 빈 식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진짜 뭘 잘못한 거지? 김태호가 혼잣말을 하며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김태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손님을 돈으로만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문득 나용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례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정중하게 식사를 마치고 가셨죠. 그런 품격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지갑 두께만 본 거였어. 김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마지막 날 일하던 직원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나이 많은 혼자 온 손님은 매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함부로 대했던 거죠. 김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나용수 할아버지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유신그룹 명예회장 나용수. 검색 결과에는 그분의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사진 속 나용수 할아버지는 항상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보다는 단정한 일상복을 즐겨 입으셨고 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소탈한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김태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잠그며 김태호는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했고 웃음소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 자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식당이라는 소박한 이름과 함께 어르신의 혼밥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유신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 식당은 지역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료 식사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봉사단체들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었죠. 새로 고용된 직원들은 모두 친절 교육을 받았어요. 특히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식당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강조했어요. 나이나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식당 내부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의자는 등받이가 높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되었고 조명도 밝게 설치되었어요. 메뉴판도 글씨가 크고 보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러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분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추천 메뉴는 된장찌개인데 정말 맛있답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따뜻한 대우에 감동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며 기뻐하셨어요. 여기 참 좋네요. 혼자 와도 눈치 안 보고 식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말씀하셨죠. 식당은 금세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매일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나용수 할아버지의 그날 경험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나용수 할아버지가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식당이라는 간판을 보며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나용수 할아버지는 그 따뜻한 인사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으니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직원이 정성스럽게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따뜻한 국이 나와요. 어떠세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할아버지가 답하자 직원은 더욱 밝게 웃었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물도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로 물이 금세 나왔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차려져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들어오셨어요. 모두들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기고 계셨죠. 할아버지, 국 더 드실까요? 직원이 다가와 친근하게 물었어요. 나용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직원은 정중했어요.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또 놀러 오세요. 나용수 할아버지는 식당을 나서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문을 나서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집으로 향했어요.